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도 사연을 잘 듣고 있지만 듣다 보면 외도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외도를 한 인간들이 너무 한심하다 싶어해요. 그럴 거면 결혼 서약을 왜 한 건지, 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지 말이에요. 사실 저도 남편의 외도를 겪은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다른 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혼이 나야 하는데 간통죄도 없어지고 법이라는 게 참 착한 사람들의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죄 지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과거는 늘 자신들을 따라다닐 거고 몇 년 후에도 몇십 년 후에도 그런 잘못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저의 결혼 생활과 이혼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저는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저는 아빠와 살게 되었죠.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갈라서신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적응을 꽤 잘한 편이었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신 뒤에도 엄마와 자주 만나고 교류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나름의 고민과 걱정은 늘 있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을 탓하고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제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모범생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전부터 일찍 철이 들어 부모님이 언제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재혼을 하셔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말을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니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아빠의 재혼에 거부감이 없었던 저는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제게 새로 생긴 동갑내기 의붓자매와도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 어렸을 적부터 자매를 꼭 갖고 싶었던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동갑이라 언니 동생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한 집에 살면서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었죠. 아빠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시고 저희 가족은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러 밖에 계실 때면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적막한 빈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는데 식구가 둘이나 늘어서 언제나 집에 사람이 있고 더는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새엄마는 친딸과 동갑인 제게도 잘해주셨고 저는 내 가족이 된 것을 잘 적응해 갔죠. 하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정연이와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 앞에서 다 같이 첫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었던 정연이는 시간이 지나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무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행동들을 보자면 정연이가 저를 왠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연아, 주말에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아니, 내가 너랑 왜? 왜는 그냥 가족된 기념으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어서. 아직은 너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같이 나가서 골라보자. 나간 김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 바빠서 너랑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까 가려면 너 혼자 나가. 선물 사줄 돈 있으면 그냥 나한테 돈으로 주던가. 왠지 저를 싫어하는 듯한 정연이의 태도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정연이랑 몇 번이나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먼저 다가가 봤지만 그때마다 정연이는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나마 학교가 달라서 다행이지 같은 집에서 척지고 살면서 같은 학교까지 다녔더라면 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연이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건 저보다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정연이는 저와 달리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성격이 모나고 삐뚤어져 있었고 두 분이 재혼을 하고 우리가 가족이 된 후로는 반항심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못되게 구는 것 말고도 정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제 일로는 학교 한번 불려가 보신 적 없던 아빠가 정연이 때문에 몇 번이나 학교를 찾아가시고 경찰서까지 다니셔야 했죠. 저는 부모님께 그런 상처를 주는 정연이가 미워졌습니다. 나라고 상처가 없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아닌데 모범생인 저와 달리 삐뚤어져서 반항을 하고 사고를 치는 정연이가 한심해 보였죠. 저는 정연이 때문에라도 더 부모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는 문제 한번 만들지 않았고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형은아, 이번에도 성적이 더 올랐네? 이번에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더니 보람이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기보다 새엄마가 간식 챙겨주시고 하셔서 더 공부하기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 형은이는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여보, 형은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성적도 올랐는데 형은이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요. 형은아, 새 신발 필요하지 않니? 주말에 같이 쇼핑이나 갈까? 부모님께 칭찬받는 저를 보며 정연이는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는? 나도 새 신발 필요해. 나도 사줘. 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새 신발 타령이야. 너 성적표 가져와봐.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지금 성적 가지고 차별하는 거야? 엄마가 멍청하게 나와서 이런가 보지. 뭐? 이정연,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그러지 마요. 정연이도 새 신발 필요하다는데 그냥 다 같이 가서 하나씩 사줍시다. 정연아, 새아빠가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사줄 테니까 정연이 너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지? 아,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필요 없으니까 다들 형은이만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엇나가기 시작한 정연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 후로도 사사건건 저를 질투하고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도 고3이 되니 정연이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한동안 저를 괴롭힐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듯 했어요. 덕분에 그나마 전문대라도 갈 수 있었겠죠. 정연이는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내내 목표로 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 관심사도 달라지고 각자 살기 바쁘다 보니 정연이와는 부딪힐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는 연락하거나 마주칠 일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정연이도 대학 들어가서는 뭐라도 해볼 생각이 들었는지 어렵게 들어간 유아교육과에 잘 다니면서 졸업 후 유치원 선생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이가 비로소 일을 하게 되면서 망나니처럼 살던 딸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며 새엄마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유치원 교사 일을 하면서도 정연이의 인성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연이는 자주 보지 않아도 여전히 저를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아직도 저를 질투하는 건지 제 일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제 눈에는 귀엽고 잘생겼다 생각했고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였죠. 오래 만나기도 했고 나이가 들어 슬슬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남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이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제 남자친구를 보며 또 트집을 잡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은이 너가 남자친구분을 많이 사랑하기는 하나 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런 얼굴을 어떻게 감당하니? 내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좀 놀랍네. 내 눈에 잘생기면 됐지. 생긴 게 뭐가 중요해. 정연이는 제 남자친구가 못났다며 대놓고 창피를 주었어요. 저도 욱하기는 했지만 부모님도 계신 자리였고 남자친구에게 미안해 화를 참으려 했죠. 그래, 하긴 결혼하는데 생긴 게 뭐가 중요하니? 역시 남편은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근데 남자친구분 얼마 버신다 그랬지? 거기도 벌이 그냥 그렇지 않나? 나름 4년제 대학 나왔는데 비싼 대학 등록금 낸 보람이 없어서 어떡해? 내 남친은 대학 안 나왔는데도 그것보다는 잘 벌던데. 정연이는 고졸에 생산직 다니는 자기 남자친구가 4년제 졸업하고 사무직 일하는 제 남자친구보다 더 잘 번다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렇다고 둘이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저도 기분이 나빴죠. 정연아, 손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라. 왜 그러니 자꾸. 저를 대신하여 정연이를 말리는 새엄마 때문에 겨우 참았어요. 그 후로 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맞춰가야 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가부장적인 모습을 조금 보였었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제가 하는 것들에 제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의 외출도 당연하게 안 되었고 제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싫어했죠. 여보, 오늘 나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어도 될까? 애들 다 회사 다니니까 저녁에 만나게 돼서 술은 마시지 않을게. 몇 시에 들어오려고? 한 2시까지는 집으로 들어올게. 약속 장소에서 우리 집까지만 해도 3, 40분이야. 안 돼. 12시 넘기지 말고 곧장 들어와. 뭐 대단한 만남이라고 자정을 넘어서 집을 들어와. 그것도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 1초만 늦어봐. 외출도 아주 금지시켜버릴 거야. 술자리도 안 된다. 외박, 외출도 안 된다. 심지어는 부부는 취미생활도 같이 해야 한다며 저 혼자 나가는 것을 이해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수영 배우고 싶은데 혼자 다니면 안 돼? 혼자? 당신은 결혼도 한 여자가 왜 자꾸 혼자 뭘 하려고 그래? 나랑 같이 등산이나 다녀. 결혼한 여자가 혼자 취미생활 하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결혼했다고 다 같이 해야 해? 그럼 뭐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았어? 부부 일심동체라고 혼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해? 혼자 살아야지.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제약하는 남편에게 섭섭했지만 남편 말대로 결혼한 사이의 예의라는 남편 말에 저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라는 남편의 말을 따르며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곧바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신혼생활을 즐기라고도 했고 저 또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은 지금뿐이라 생각했어요. 아직 제 마음은 신혼과 같았지만 더는 임신 계획을 늦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으면 아이나 우리 모두 좋잖아. 아이? 됐어.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힘들고 지치는데 아이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럼 평생 아이 없이 살 거야? 아, 몰라. 나중에 말해. 남편은 매번 제 물음에도 건성으로 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임신을 위해 제 딴에 노력을 해봤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부담스러운지 언젠가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면 가볍게 친구들 만나는 정도 같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정도라 생각했던 남편의 외출은 점점 길어져만 갔고 서로에게 불만이 생긴 우리는 점점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처럼 쉽지 않은 남편과의 생활에 고민만이 더해가고 있을 때 웬일로 정연이가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은아, 무슨 걱정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아니, 그냥 피곤해서.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말해봐. 사실은 남편이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임신하고 싶다고 몇 번 쪼른 것 때문에 나랑 있기 싫어서 그런지 집에 붙어 있지 않고 계속 밖으로 다녀. 그래?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런 건 아니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영수증 봐도 친구랑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뻔하네. 남자 오래 사귀면 한 번쯤은 겪는 일인데 너가 남자 경험이 별로 없어서 놀랐나 보다. 어? 무슨 말이야? 남자들은 한 번씩 동굴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 우리 여자들이야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남자들은 가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이럴 때일수록 너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면 안 되고 뭐든 마음껏 할 수 있게 풀어주면서 오빠를 이해해줘야 해. 흔히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그래? 정말 남자들은 그런 거야? 그래,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라며. 하기야, 오빠가 그럴 만한 간땡이도 아니고 한 번 풀어줄 때 그냥 확 풀어줘봐. 너도 네 인생도 좀 살고 그래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서로 편하지 않겠어? 가족이라고 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정연이가 고마웠습니다. 정연이도 나이가 들어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연이의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기게 되었죠. 조언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연이 말처럼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동굴 심리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마저 보게 되니 정연이 말처럼 남편에게 더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로 했어요. 마음을 먹으면서도 억울했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부부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며 제 지인들의 만남과 취미들까지 모두 제약을 걸어놓고는 이제 와서 자신이 가정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짜증도 났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서로를 소유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 맞춰 사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여유를 주고 좀 더 성숙하게 사랑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TV 좀 끄고 집중해 줄 수 있어? 또 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당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도 다 큰 성인이고 해야 할 것과 아닌 것쯤은 구별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가정이 흔들릴 만큼 잘못을 한 적도 없고, 괜히 내가 잔소리하고 아이 가지자고 압박을 줘서 당신만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로 개인이 하는 사생활은 존중해 줄까 싶어. 다만 우리는 부부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누구랑 만나는지, 약속 시간은 언젠지 등등 서로를 걱정하지 않는 선에서 몇 달간 생활해 보자. 어때? 괜찮아? 어? 어. 근데 당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당신 일로 정연이랑 이야기하다가 조언을 해주더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남자들 동굴 심리? 뭐 그런 것도 확인했고. 아휴, 정말 남자들은 왜 그래? 이해가 안 간다, 정말. 근데 왜 자유 준다니까 싫어? 아니, 나야 당신이 조금 풀어주면 고맙지. 근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괜찮아? 짧게 주말에 낚시 정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해줘야지. 당신 마냥 놀라고 풀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부부의 미래 몇십 년을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 갖는 것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형은아. 당신 말처럼 지금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할게. 정말 우리 마누라 생각도 깊고 착하고 정말 최고다, 최고. 얼마 만에 보는 남편의 활짝 웃는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매번 제 말을 잔소리로 들으며 듣는 둥 마는 둥 뚱한 얼굴로 있던 남편이었는데 자유라고 말해주는 이 한마디가 저렇게도 좋은 건가 싶었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에 약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그 웃음이 좋기만 했네요. 그렇게 우리 가정과 부부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고 이를 지키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 좀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고 저 또한 어딘가에 있을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 말처럼 우리 부부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갔어요. 남편도 전과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저를 대했고 식탁만 보고 밥을 먹던 식사 시간이 과거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있는 식사 자리로 변신을 했죠. 곧바로 효과를 보이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제 생각에 전환을 주게 해준 정연이에게 고마웠습니다. 형은이 너가 어쩐 일이야? 밖에서 나를 보자고 하고? 아니, 저번에 조언해준 것도 고마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티격태격 거릴 수만은 없잖아. 자, 이거 선물. 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오빠랑은 잘 해결된 거야? 효과가 좀 있어? 네가 말한 대로 하니까 곧바로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있지? 이제는 집 자체가 활기가 돌아. 대화도 많이 하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그래? 다행이네. 그럼 아이는? 부부관계 쪽에도 발전이 있어? 아니. 그건 아직. 일하고 친구들이랑 다닌다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나도 취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거야 금방 좋아지겠지. 그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오빠한테 서운한 거 있어도 표현하지 말고 풀어줄 때 확 풀어줘 버려. 괜히 잘 나가다 망치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변화된 우리 모습이 만족스러웠던 저는 정연이 말처럼 이왕 마음 먹은 거 제대로 남편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생활을 터치하지 않았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달이 넘어가도 만족하기는커녕 점점 더 제 배려를 당연하듯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약속했던 것들도 어기면서 제게 언급도 없이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약속까지 어기고 놀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 서로 간의 예의는 지키자고 처음에 분명 얘기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을 안 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 밖에서 안 좋은 일 있다고 괜히 나한테 푸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한두 번이면 말을 하지도 않지. 당신 지난 한 달 동안은 먼저 말도 하지 않고 외출 외박해서 내가 먼저 연락한 거 기억 안 나? 뻔뻔하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쨌든 연락이 된 거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내가 밖에 있으면 당신도 당신 즐길 거 하면 되잖아. 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뭐? 그렇게 서로 살아있는 것만 알면서 지낼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 그냥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았으면 됐잖아.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남남처럼 지내자고? 그래, 남남. 그게 맞겠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애초에 나랑 너 연애까지만 하고 끝내야 했다고. 그만하자, 우리.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당신이라는 새장에 갇혀서 더는 날개 꺾인 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 몇 달간 자유롭게 놔주고 나서 확실해졌어. 더는 누구에게 속박되어서 살기 싫어. 우리 이혼하자. 서로 딱딱 정리해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뭐? 이혼?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간, 쓸개, 마음까지 다 줬더니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 나랑 이혼해줘. 도대체 제가 남편을 구속했다면 얼마나 구속했다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 초에는 제 친구들과 취미까지 수족을 자르듯 단절시켜 놓고 구속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제대로 된 결론 없이 다툼을 마친 저와 남편은 서로 말 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가 수상했던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옷과 가방에 있는 영수증을 뒤져보았지만 모두 평범한 것들 뿐이었고 휴대폰에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없을 동안에는 혹시 무슨 증거라도 남지 않을까 싶었던 저는 남편 몰래 서재와 거실 등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휴대폰을 쳐다보면서도 제발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랬고 남편이 괜한 헛바람이 들어 잠시 정신 나간 생각을 가졌기를 간절하게 바랬어요. 하지만 제 바램은 남편의 외도가 찍힌 모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향에서 결혼을 하는 가장 친한 친구로 인해서 저는 겸사겸사 친구들과 같이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일을 잊고 정신이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저는 잠시 바람을 쐬다 CCTV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휴대폰 속에는 남편이 다정한 모습으로 한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 속에서 이어폰을 가져와 두 사람이 하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기 11층인데 이렇게 높아? 전에 대충 볼 때랑은 전혀 다르다. 당신 그년이랑 이혼하고도 여기 안 뺏길 수 있겠어? 나 이 집 마음에 드는데? 너가 마음에 든다면 내가 다른 걸 다 주고도 이 집은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어머,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야? 그래, 당연하지. 너가 원하면 내가 뭐든 못 해주겠어. 아이, 몰라. 그러면 빨리 그년 쫓아내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나도 더 이상 숨어서 당신 만나기 싫어.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당신이 이혼을 꺼낸 지금 당장 밀어붙여야 해. 그래야 나도 형은이한테 덜 미안하고. 뒷모습만 보이던 여자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뒷모습이었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제 이름까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서자 확실해졌어요. 바로 제 의붓자매 정연이었죠. 모르는 사람과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해도 미칠 마당에 한 가족과 바람을 피다니, 막장이라고 해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그 기간이 꽤나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저와 집에 무관심하게 변했을 때부터였겠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피는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제 자매와 남편이 바람이 나는지 두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의 이유가 제 의붓자매 정연이와 대놓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정신 나간 외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저를 열받게 한 사람은 정연이었어요. 저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모른 척하며 지금까지 남편과 재미를 봤을 생각을 하니 제가 어릴 때부터 인연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던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다행일 정도였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곧장 집으로 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정말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난리를 쳤을 게 분명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던 저는 밤새 잠을 뒤척이며 두 사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고 싶었던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까지 두 년놈들 생각에 억지 웃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오늘, 아니 앞으로 있을 제 미래까지 망쳐놓은 두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올라온 저는 친구들과도 대충 작별 인사를 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있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집까지 끌어들였으면 재미 좀 더 보고 있지. 왜 그렇게 금방 보냈어? 당신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기도 좋잖아. 정연이가 나보러 왔다고 하면 저 침대에서 뒹굴고 있어도 내가 껌뻑 속아 넘어갈 텐데. 이왕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제대로 놀지 그랬어. 뭐? 그러니까 여보, 나랑 정연이랑은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나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해도 좋고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싸. 나도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 금기된 사랑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잠깐의 불꽃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왔어. 내가 빚을 지고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혼해줘. 당신도 빈 껍데기만 남은 나랑 살아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처가 식구랑 불륜을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구구절절한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 당신이나 정연이나 이 세상 누구한테 물어도 동정받을 만한 사랑 같아? 내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당장 이혼하고 떵떵거리며 혼자 잘 살려고 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뀐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나 당신 아내로서 할 일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불륜을 세기의 사랑인 마냥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올라올 때 마음과 달리 이혼해줄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연애를 한다고 해도 대놓고 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괴롭힐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죠.
마이동풍인 남편을 압박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정연이를 괴롭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로 얘기 들었어. 너 다 알게 됐다며? 한 집안에서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냥 조용히 헤어져 줘라. 너나 그 사람이나 완전 정신 나가서 미쳤구나. 잘못은 너희 년놈들이 하고는 나한테 선심 쓰듯이 말한다. 너 부모님이 아시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부모님이 아시면 뭐가 변할 것 같아? 그 정도 마음의 준비는 다 했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재산 다 뺏기고 부모님이랑 연 끊겨도 문제 없다는 거지? 아, 너가 다니는 유치원에 소문이 나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대충만 올려도 신상 까발리는 건 일도 아니던데. 그리고 너네 직업도 되게 좁지 않니? 그런 일 있어도 취업이 문제 없이 잘 되나? 엄마들이 가만히 있나? 뭐? 치사하게 우리 셋 문제를 가지고 남의 직장에까지 알리겠다고? 왜? 너는 남의 인생 다 망쳐놓고 네 인생 망가지는 생각하니까 이제 좀 두려워? 부모님과 연 끊고 개털된 남자의 직업까지 잃게 된 네 미래가 이제 좀 보이니? 너네 두 년놈 내가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 내 생업이 끊긴다고 해도 1인 시위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 괴롭힐 거라고. 나 알지? 나 한다면 무조건 해내는 사람이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포기할게. 사실 네 남편 좋아서 만남을 시작한 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네 남편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여서 유혹만 하다 넘어오는 모습 보이면 그만두려고 했다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금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그냥 너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니까 재밌어서. 네 남편 애만 태우려고 잠도 자지 않고 손만 잡고 잤다고. 나도 깊은 관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지금 당장 네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하고 연락받지 않을게. 제발, 내가 모두 잘못했어. 부모님이든 유치원이든 제발 말하지 말아줘. 혹시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멋지고 좋은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남편을 정연이가 좋아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감정 때문에 시작한 연애라니, 거기다 남편과 달리 정연이의 남편에 대한 마음과 애정은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현실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잃게 되는 것들이 사랑보다 더 중요했나 봅니다. 정연이는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빌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기가 차지도 않더군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불장난을 남편은 그토록 구구절절한 세기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실소가 나왔어요. 너 오늘 있었던 일 그놈한테 말하지 마. 너는 내가 지금까지 옆에서 자라오면서 생긴 연민으로 봐주는 거니까. 그리고 네 말대로 지금 당장 헤어지겠다고 맹세해.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놈한테 헤어지자고 문자 보내고. 알았어. 나도 당장 그렇게 할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난다고 약속할게. 믿어줘. 그래,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딴 놈 내 남편 아니니까. 제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어떻게 복수할지 윤곽이 잡히는 듯 했어요. 정연이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헤어지자 통보를 하였고, 앞으로 남편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저에게 알리기로 했죠. 그 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며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남편이 정연이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받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놈과 한 집에 지낸다는 것이 역겹기도 했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연이에게 매달리고 소득이 없어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머리통이라도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꾸역꾸역 참아내며 기다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연이에게 제가 기다리던 문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한테 쌍욕하는 문자를 한 뒤로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어. 형은아, 다시 한번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로 할게. 남편은 이제서야 자신도 놀아났다는 것을 알고는 속 좁게 정연이에게 욕설이 반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좋다고 같이 놀아날 때는 언제고 제가 남자를 잘못 보아도 한참을 잘못 보았네요. 그 찌질한 남자는 정연이에게 버림을 받자 곧바로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 당신 같은 여자를 놔두고 그런 사람을 만나다니. 나 정말 정신 차렸어. 그리고 당신 같은 현모양처인 여자 없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때려 죽여. 그러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인가 봐? 세기의 사랑이 한순간에 불장난인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그따위 입에 발린 소리 하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받아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이혼 안 하고 기다린 게 당신 따위의 남자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린 거야. 당신이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지금을. 아버님도 그렇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아내의 가족과 불륜짓을 한 당신을 품어주실까 모르겠네. 하기야 부모라도 당신 품어줘야지. 안 그러면 당신 따위가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라도 있겠어? 당신 말처럼 이혼하자. 아니, 이혼 소송 준비해. 나는 뭐든 상관없어. 당신한테 돈만 많이 뜯을 수 있는 거면 되니까.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거액을 주고 이혼 합의를 보던가 아니면 이혼 소송하던가 당신이 선택해. 형은아, 더럽게 내 이름 부르지 마. 법만 없었어도 오늘이 당신 제삿날이었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게 준 모욕감 몇 배로 되갚아 줄게.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짐들과 함께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귀찮게 저에게 연락을 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지내게 되었죠. 동정표라도 얻으려고 했는지 시부모님 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 생활을 한다는 말을 저에게 흘리더라고요. 어디 하수도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저에게 그따위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미 다 떨어진 정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 인간의 바닥까지 보게 되니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먼저 하자고 말을 꺼낸 합의 이혼 소식이 없자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넘치고도 넘쳤어요. CCTV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과 다투면서 녹음한 파일들과 정연이가 순순히 내어놓은 메시지와 연락 내용들까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제가 내놓은 증거들을 보고 변호사도 마음을 놓고 있으라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하게 되었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제가 유리하게 받아내었지만
제 예상과 달리 돈방석에 앉는 것은 아니더군요. 물론 이혼 소송 중에 소문이 나면서 남편이 곤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지에 몰고자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던 하객들 모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문자를 싹 돌리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하객분들도 이혼의 사유가 궁금해서 찾아볼 거고 남편이 세상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복수의 대상, 제 의붓자매 정연이는 제가 손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정말 크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하지 않으셨던 아빠와 새엄마인데 두 분이 돌아가면서 정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때리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년에게 톡톡히 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어머님들 사이에 소문이 돌며 사실 여부가 확실시 되자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자신의 발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협박을 하려 했던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 거죠.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위로를 받을 곳도 없던 정연이는 고립이 되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새 출발을 하고 싶었는지 부모님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고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못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화가 다 안 풀린 건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눈꼽만치도 불쌍하지 않네요. 당연한 자업자득이겠죠. 추가로 두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것과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하여 피눈물을 좀 흘렸으면 하네요. 이혼 후 저는 남편에게 묶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자유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낭여행도 가보고 늦은 나이지만 어렸을 적 즐기지 못한 것들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번 일로 사람에게 회의감이 든 저지만 가끔은 저도 누군가에게 묶여 그 품에 있고도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아직은 이 자유로운 삶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가정을 이뤄 보통의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충분히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제 밝은 미래를 응원해 주시고 저는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